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새로운 후보를 만나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후보들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저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총학생회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는 찬주 연사님의 연설, 정 후보님의 소견 발표와 대변인님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주 연사님은 앞으로 나와 찬주 연사 시작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기훈이라고 우리 이하학교의 찬주 연사님을 사회복지학과에서 학번 박진입니다. 저는 지난 총신에서 경험한 두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경청해 주시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선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훈 후보입니다. 정기훈 후보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후보는 입학 당시 교회음악도 하고 있으나 어느새 같은 학과 동료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과제와 분수를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본인이 선택한 것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지금껏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기훈 후보는 1학년 때부터 네이버를 통해 학교 시스템과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총학이 없을 때 중직을 맡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는 네이버 내장과 관련되어 논란이 있었을 때 직접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학우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총학을 위해 각 비트비 학과의 부재를 느끼지 않고 그발로 뛰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후보가 왜 이렇게까지 학교 일에 몰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 교직원도 아닌 이 후보님께서 교육복지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냥 오지랖이 되게 넓은 사람이구나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교직원과 인사하며 학교 행정과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작은 것이라도 의견을 듣고 집행할 줄 아는 사람, 지금 학교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 이하람 후보는 작년 총심 어게인 행사 준비를 계기로 발표되었는데요. 당시 행사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력이며 장비, 송출 과정과 체계까지 순조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하는 부분은 이수를 잃지 않고 분위기를 띄우며 어떻게든 한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어떻게든 행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안 되면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는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인데요. 후보는 평소에 식사 헬스장을 이용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이는 평소 루틴과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오프라인 행사의 경험이 많고 송출 시스템과 체계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많은 사람이라 학교에 필요한 인재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대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거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누구보다 힘을 내어 끝까지 달려갈 후보들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기훈 후보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김훈 후보님 어떠시나요? 나눈 대화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딱 떠오르는 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걱정되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변할까봐 두렵다라는 것이었어요. 정기훈 후보는 중직이 갖고 있는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학우들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총신을 위해 두 후보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더 먼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토대를 단단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더 나은 내일의 총신을 위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서는 제대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정 발표의 순서입니다. 정 후보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우리 총학생회 선거본부 정후 김은현 후보 이하람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공동체인 총신대학교 지체들을 섬기고자 하는 소명을 품고 이번 재선거 총학생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소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총신의 학우분들께 약속드리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총학생회 주간 예배 및 기도의 활성화입니다. 누군가가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을 물으신다면 예배와 경건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학교 생활에 있어 예배와 경건은 항상 발걸음을 같이 합니다. 저희 우리 총학생회 선거본부는 이러한 정체성을 다시 세우며 섬기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발맞추어서 총신 유나이티드 이외에도 찬양 집회와 소규모 예배를 기획하여 학우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지로 매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주님께 구할 간구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통 강화 및 정보 공개입니다. 모든 총학생회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총학생회 집행부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소통이 단절되어 회원의 정당한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총학생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총학생회 선거본부는 학우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회원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회원과 소통하는 열린 총학생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래 공약들을 실천하여 학생 자치회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알 권리에 기반한 회원의 학생 자치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의록과 조직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집행부 회의의 경우 국장단 회의와 집행부 전원 회의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회의별 회의록을 총학생회 SNS 혹은 이에 준하는 공지가 가능한 방법으로 폐회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총학생회 조직도를 공개하겠습니다. 국장단 및 부국장, 소속 부관들의 담당 업무를 정리한 조직도를 주기적으로 공지하여 총학생회 집행부의 책임감 강화와 투명한 학생자치 활동을 도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사비를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학우들에게 지출 내역을 금액, 품목, 수량, 집행 목적을 병기하여 문서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은 회원들이 납부한 학생 경비와 교비에게 학생 지원 및 지원금 둘 다 해당됩니다. 최대한 인준된 예산안에 맞도록 집행할 계획이며 예산안과 다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임을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학의 재정 상황 추이와 이상 징후를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2021년 1학기 정 후보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교내 주요 보직자께서는 대학은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기본 재산 처분에 있어서 교육배 승인이 필요한 만큼 엄격한 사립대학 재정 운영은 쉽사리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적자 상황은 부채가 자본을 넘어서는 자본 잠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학교가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자산에 대해 총학생회장이 위원으로 출석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대학 평의원회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 후원금에 편중된 우리 대학 재정학과 출구 전략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되기에 더 나은 방안을 학교 당국과 고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회원의 건의사항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총학생회에 할당된 유선전화 회선 2개를 활용하여 재학생 핫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 업무 분장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접수와 학교 및 담당 부서로의 전달이 일원화되도록 조직 및 담당자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통 강화 공약의 일환으로서 회원의 정당한 권리가 배제되거나 침해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배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일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사 행정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통합 메신저를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학생이 학교생활 전반 혹은 학사행정과 관련하여 학교 행정부서에 문의를 할 때 학교 행정부서 직원에게 유선 연락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유선 연락을 취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다른 업무로 부재 중일 시 학생은 전화를 붙잡고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행정부서 담당자와 재학생 간 연결된 교내 메신저를 개발하여 이를 통한 공지와 행정 문의, 학사 문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래까지는 대면 비대면 여부를 총학생회가 여론조사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 전달 형식으로만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총신대학교 제110조 기타 위원회에 간구하여 감염병 관리위원회 조직을 요청하고 학생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감염병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기에 학생위원들의 염려와 걱정, 의견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감염병에 따른 부차적인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변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오예림입니다. 일본 병력에 대해 질문이 있어 잠시 나왔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우시고 또 기존에 있던 예배와 새로운 기도회를 많이 조직한다고 하셨는데 예배를 위한 여러 계획은 많으나 병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소변 발표문에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건은 예배로부터 세워지고 시작되는데 예배 이외에도 병건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경건에 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누군가 기도하네와 같이 카드뉴스 형식으로 각 학과 혹은 학우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집에서도 이제 홀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학우님들의 경건과 그리고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들의 경건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약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면 코로나19 감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곧 있으면 종식될 것 같다. 아니면
예전처럼 심각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지금 세우고자 계획하고 계신데 이 위원회를 세움으로써 감염병에 따른 부차적인 절차가 추진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소개문에 적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어떠한 방향성 그리고 어떠한 이점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코로나19는 이제 RNA 바이러스로 분류되고 있는데 RNA 바이러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변이가 쉽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미 2번 이상의 변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기구인 코로나19 특별위원회가 현재 학교 내에 상설되어 있지만 저희는 감염병관리위원회로 이제 상설화해서 평소에도 감염병 관련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만 그쳤었다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총학생 회장이 포함되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그리고 교무위원회와 같은 협의체 의결이 가능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위해서 정말 큰 힘 다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교육과 손혜원입니다. 우선 소견발표는 처음에 이제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우리 총학생의 선거 공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떤 지향점을 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정 후보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가장 서서 답변 들어줄까요? 네, 저희가 총학생회 선거본부 이름을 우리라고 한 데 있어서는 총신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공동체의 구심점 자체가 어느 정도 융해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지체들이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서 함께 우리로서 세워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선거본부 이름을 우리라고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의 공부는 학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소견 발표문을 보면 학업에 관련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담지 못했지만 후보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학업에 관련한 공약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년도, 21년도 방 중에는 이제 코로나19의 악화로 인해서 열람실들이 학우들의 이용이 불가했지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지금 방 중에도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서 학우님들의 학습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총학 측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는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후보자님의 마음가짐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역할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벤츠를 벤츠답게 만드는 것은 삼각별 엠블럼이 아니라 수천 개에 보이지 않는 나사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하나의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달아 없어질지언정 절대로 빠지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계신데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충신이 충신됨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0-1045 유아교육과 최하연입니다. 저는 정 후보님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학사 제도 중에 소경 발표문에 적으신 내용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부분을 총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선거본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이 부분을 소견 발표문에 실을까 말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생분들의 가장 큰 관심의 수요 대상인 절대평가 문제와 대면 비대면 관련한 문제입니다. 절대평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교 입장은 어느 정도 좀 완고한 편입니다. 그러기에 학생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부분적인 완화된 상대평가라고 해서 A가 50%, 그다음에 그 아래 학점이 50% 정도로 하는 것도 솔직히 저희 안에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시대적인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완전한 상대평가와 완전한 절대평가 둘 중 하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시대적 흐름과 학생들의 수요를 추구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면 비대면 관련한 여부는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지금 나뉜 이유가 감염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학생분들한테 전혀 일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고 고민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총학생 회장으로 섬기시게 된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실 텐데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실지 또 학교와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본다면은 교수님, 직원, 학생 이 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학생으로서, 학생 대표로서 제가 학교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용기를 내어서 후보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네, 2020-1040-1호 역사교육과 오예리입니다. 두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총학생회가 비상특별위원회로 있었습니다. 찬조 연사분들 중에 정 후보님께서 학생들의 니즈를 잘 아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두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총신대학교의 학생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이는지 그리고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여겨지는지가 궁금하여 나왔습니다. 제 순서대로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공정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부족한 부분도 공정과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선거본부 안에서 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께 다시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또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서로 소통하거나 또는 비대팀에서 같이 학교 생활을 좀 하는 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총학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좀 더 강조한 것처럼 이제 학우님들이 다 같이 우리 한 공동체가 되어 충신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게 제 본문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총학생 회장으로서 선출되어 총학생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총학생회로 기억되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가 어떤 총학생회로 기억되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일단 골라보라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감흥의 한 줄기 비 같은 총학생회였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가 2년 넘게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2년 넘게 없었고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번에 조선해양공학과 분께서 정업으로 선출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특별위원회였어서 소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비로소 존재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유아교육과 조성은입니다. 저는 부 후보님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신다면 축제준비위원장으로도 섬기게 되실 텐데요. 축제준비위원장으로 섬기게 되셨을 때 각 부학생회장과 부위원장들이 잘 화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생회에서는 사생회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리더로서 어떻게 사생회 임원들이 잘 화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축제위원장은 이제 저희가 민주적 절차로 이제 서로가 서로 소통하는 거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생회장으로서 초반에는 제가 좀 실수가 많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사생회에서 이제 새로 선생님 오시면서 저와 이제 소통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생회 임원들하고도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제가 최근에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 느끼게 된 게 이번 총학을 나오면서 더 느끼게 된 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점이다, 불편한 점이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점이다를 느끼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민주적 절차, 즉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같이 반영하면서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축제준비위원장이 되신다면 각 부학생회장과 부위원장들이 잘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장점의 어떤 부분들이 이 점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경험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다른 사람들을 잘 듣고 최선을 다하려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최대한 좋게 보려 하고 그리고
말하는 걸 최대한 수렴을 해서 중간 지점,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만한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하는 게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숙사를 운영을 하면서도 선생님과 사생님 그리고 하고 다른 사생님들의 의견들의 중점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총신대학교를 위해 성김의 마음을 갖고 후보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손을 들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서진입니다. 아까 정 후보님께서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공정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대변인께서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네, 공정과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 주셔서 네, 가장 먼저 저희 두 번째 공약인 소통 강화 및 정보 공개란이 있는데 이 부분 두 번째 행사비를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학우들에게 지출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용에 있어 투명함을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통 강화 및 정보 공개의 첫 번째 공약 중에 총학생의 SNS 혹은 이에 준하는 공지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제 공개하겠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교내 언론사인 CSBS와 대보사 측에 연락을 드려서 이제 현안 브리핑과 질의 과정을 거쳐서 학우들에게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정과 투명성 강조하시는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어떤 성학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목소리과 배우님입니다. 좀 부호고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당선이 되시면 국제준비위원장으로 섬기게 되실 텐데 혹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행사 전체 날짜하고 섭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행사 일자에 들어가는 콘텐츠들 즉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위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더더욱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축제 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으로서 이 축제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이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이끌어 가실 거고 어떤 축제를 만들어 가실 건지 궁금해서 좀. 일단은 가능하면 저는 이제 우리라는 계속 말을 강조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 같이 이제 오랜만에 축제를 이제 학교에서 사람들이 대면을 하면서 하는 만큼 좀 기억이 남는 그런 축제로 남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1040-1호 역사교육과 오예리입니다. 방금 답변 주신 거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잠시 나왔습니다. 말씀 중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 후보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방향성에서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부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맞추려면 관역보다 높게 쏴야 됩니다. 즉 기준이 높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모두가 다 만족시킨다라는 게 그래도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새로 오는 섭외나 그런 거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을 투표나 그런 걸 해서 학생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서 모두가 다 그래도 내가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 내가 참여를 해서 축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좀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많은 학우들과 이러한 관건들이 있고 이러한 이렇게 할 건데 그에 대한 또 투표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정 후보님께도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공정성과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 간 관계에서 소통이란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소통을 했는데 누군가한테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 후보님께서 큰 노력으로 소통을 하고자 했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워져서 학교의 일정이나 운영위 내부에서나 조금 정 후보님과의 사이가 조금 멀어졌을 때 혹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실 것이고 또 대처하실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소통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직원들과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주먹 인사라고 아시죠? 주먹 인사를 하면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평안을 여쭙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평안을 여쭙고 또 이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제가 제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최대한 채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족함, 제 불찰이 보인다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좀 더 발 먹고 뛰어야겠죠. 아예 옆에 붙어 있다든지 학교에 계속해서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저는 업무를 볼 때 예전에 뷰티 현장을 섬길 때도 그랬는데 업무를 볼 때 학생식당에서 되게 업무를 많이 봅니다. 학생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전체 학우분들 간의 사이에서 총학생회장으로서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학우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게 되실 텐데 만약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총학생회장으로서 총학생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펼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소통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모든 총학생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열 의향이 있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0-1004) 정민입니다. 부 후보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하신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사생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생회장을 맡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 걸 제가 작년에 기숙사 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런 국가부가 아니라 그런 시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총학 부업을 하시면 일이 시간대에 겹치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몸을 쪼개서라도 이제 하시겠다고 성실히 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시간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1시 같은 일이 겹친다고 했을 때 사람이 아무리 몸을 쪼개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못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에 먼저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기숙사 일이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생회를 해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사생회가 있고 그래서 업무를 나눕니다. 근데 저한테 맡겨진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말대로 잠을 쪼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사생회장도 하고 그리고 또 사생회로 일하면서도 시간이 돈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포기를 하고 업무에 충실히 임하려고 더더욱 시간을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일을 마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돈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만약에 1시에 사생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총학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 행사에 모두 참여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에 먼저 중점을 두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느 그 부분이 더 시급한가를 판단을 하고 제가 꼭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가부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회에서 일을 한다, 총학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종합대학이긴 하지만 신학대학의 성격도 갖고 있고 종교대학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처리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성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이제 앞으로 총학을 구성하시고 뽑게 되실 텐데 그 사람을 구성하실 때 영성과 일처리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중점으로 보실 거고 만약에 그런 비율을 나타내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구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고 또 조직에 있어서 담당 업무를 어떻게 할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성과 일적인 능력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저라면 영성을 위주로 해서 섬길 분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 배워가고 또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가르쳐 드리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성이 갖춰지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총신대학교 총학생회로서 학생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폐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하은님께서는 약간 이동이 있는지 모르는 김유현입니다. 저 보호자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다른 답변 중에서 경험을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경험이 총학을 이끌어 나가기에 좋은 경험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학교를 다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전후를 알면 지금 현재를 잘 어떻게 비교하면서 어느 것은 좋았고 어느 것은 나빴고 계속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을 하는 부분에서는 또 경청을 하면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하은님께서는
2021-1022 기독교 교육과 이진혜입니다. 소견 발표문의 소통 강화 및 정보공개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예산안과 다른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대정국을 통해 예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산 통제 강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산 통제라는 것은 예산안과 다른 예산 집행이 불가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정 후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총학생 회장의 그런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각 국장들의 어떠한 중요도와 책임도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국장과 그리고 여러 재정국원들 그리고 총학생회 집행부를 특징으로 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과 최하입니다. 소견 발표문에는 따로 학우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방안은 따로 적혀져 있지 않은데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정 후보님께 질문 양보해 드릴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와 취업에 관한 부분이 소견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로와 취업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총학생회로서 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또 학교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사업 현장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은 진로와 취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은 학교 부서 중에 하나인 취창업지원센터의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총학생회와 함께 더불어서 취창업지원센터의 업무에 있어서 도와드리면서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진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뭔가 니즈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졸업생 진로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컨설팅과 같이 좀 학우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뭔가 귀담아 들어서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들을 함께 의견을 받으셔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생 진로 특강이나 컨설팅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사업을 CCTL 교사학습 개발원에서도 일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원되는 부분들을 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대학의 여러 가지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기본 역량 진단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한 지표가 전인교원 확보율인데 이번에 전인교원 확보율의 경우에는 4월 1일자로 70%를 채웠으나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취업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각종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2023 총신 비전 2023이라고 해서 혹시 서관위원장님 제가 꼬은 자료를 그냥 크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총신 비전 2023이라고 해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률 제고와 같은 진로 부분에 있어서도 청사진을 잡아놓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현실적인 환경이 그게 갖춰지지 않았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작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가에 알맞는 그런 요소로서 지청업 부분을 알차게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회의하는 부분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최효진입니다. 총학의 사업 규모가 커서 거의 모든 사업이 50만 원을 넘는 걸로 예상되고 사업의 개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공개한다면 업무 가중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업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 가중이 된다면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일을 진행하실지, 또한 이 부분은 예결상 강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정 후보님께서는 총학 내부 담당자들을 이제 정하고자 하십니다. 네, 그만큼 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해서 행사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총학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50만 원의 비용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모든 행사들을 투명하게 학우님들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예결상 강사 같은 경우는 예결상 강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한계점들을 타파하고자 학우님들께, 그리고 또 보다 보기 편하신 방식으로 총학생회 내부 예산 그리고 행사비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김나영입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학기 유엔 비상특별위원회 비특위원장으로 섬겨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학기가 끝날 때쯤 갑작스럽게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 국원이었던 저는 사퇴하신 이유에 대한 정보를 들은 바가 없어 왜 갑작스럽게 사퇴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반가운 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업무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비특위원장을 섬길 때 총직기라고 해서 총신 직분자 기도회라는 게 처음 생겨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총장님과 주요 고위직자분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그다음에 팀장님급들이 참석하셔서 관련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들로 해서 필요가 좀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병원을 한 3개월 정도 통원을 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갔었고요. 서울성모병원에 통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업무가 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학생회분들께 공유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조직이라면은 잘못된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는 고려한 부분이었으나 제 불찰이었고 제 부족했음을 저도 인정드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아지고 완치된 상태고요. 더불어서 그때 이후로 약간의 텀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대로면은 내년에도 총학생회는 구성되지 않겠구나, 비상특별위원회 체제로 좀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칙에 따라서 제가 당시 대의원 의장을 했을 때 대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의원은 사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선출직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1, 2선에서도 제가 출마를 못했었던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이번 3선에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아무래도 비상특별위원회는 기존 총학생회보다 업무가 축약된 부분이 많은데 총학생회 회장으로서 일을 감당하실 때 또 스트레스도 업무도 이전 비특위 하실 때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업무 과중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 관리와 더불어서 업무 과정에 대한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현안 업무를 제가 전담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학교 앞에 육교 관련해서 안전진단이나 보수공사도 그렇고 학교에 저희 운동장 앞에 있는 기오톱 걸려가지고 개발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해소하려고 서울시나 동작구청에 방문했던 그런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한을 좀 분산하고자 합니다. 각 국장님들께 상당한 권한을 드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분장 안을 저희 선본 안에서는 공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선거 기간 중이라서 제가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만 각 국별로 담당하는 업무, 그다음에 담당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까지에 대한 청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학생회에서 하고 계신 전자결제 업무 관련해서 그런 체계들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 누구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2021) 일본사무치 역사교육과 최인설입니다. 저는 정 후보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대의원총회 임시의장으로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섬겨주셨던 걸로 아는데 그 섬김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혹시 있으셨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습니다. 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대의원총회 임시의장으로서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장직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의원총회 임시의장의 직위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의원총회 들어올 때 대의원총회는 대개 업무가 회계감사, 현안 업무, 정책 업무, 사무 업무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의원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했던 게 현 총장님 선출됐을 때 정부 TF팀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나 정책 업무 쪽으로 전문 분야를 키워왔었고요. 재정 분야나 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제 부족함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임시의장이었을 때 회계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제대로 못 썼고 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공동체에 좀 어려움을 드렸던 것을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임시의장을 겸직하지 않고 오로지 총학생회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좀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총학생회 위원장으로서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부분에 있어도 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행사 관련한 업무 부분에 있어서 당시 부위원장님께 좀 일임을 하고 전자결제에서도 전결로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해결할 수 있었던 현안 업무나 이사님들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총학생회가 세워진다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총학생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쏟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믿는 편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저희 안에 생각을 했던 게 국장단 회의를 추진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견 발표문에서 회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지만 국장단 회의로 국장단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체 회의인데 국장단이 필수 참석해서 그 정책 회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총학생회 회원들과 좀 더 가까운 우리 집행부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표문에 보면은 50만 원 이상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공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예산은 이결산 감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결산 감사에서 대의원총회가 오시는 학우님들께 그 공유해드리는 그 자료들처럼 비슷하게 공유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공유 드린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대의원총회 사무실에 가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학우님들의 불편한 점들을 타파하고자 저희가 공약으로서 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공개해야 되는 자료 중에 개인정보나 학적이나 카드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민감한 분이 계시다면 카드번호와 이름 뒤의 정도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기존에 학생자치회장으로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소견 발표문을 보면 먼저 키워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총학생회는 키워드 말씀으로 잡아둔 말씀이 따로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 후보님께 질문 넘겨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까지 많은 선거 후보들께서 키워드 말씀으로서 소견 발표문의 부분을 올려주셨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부분에 있어서 특정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한 한 가지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체에 있어서 저희가 사랑과 섬김으로써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미고요. 단 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리지는 못한다는 부분으로서 저희 소견 발표문에는 실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님께 질문 한 가지만, 정 후보님, 부모님 두 분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라는 자리는 굉장히 책임감이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변인님과 어제 밤 늦게까지 통화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창조연사님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근데 현 총장님, 내년으로 임기가 끝나시는 총장님도 사회복지학과시고 부총장님도 사회복지학과시고 교무인사치장님도 사회복지학과시고 입학인재개발처장님도 사회복지학과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선거본부한테 말씀드렸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려면은 적어도 내 밥줄 끊길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할 말은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네, 일단은 책임을 생각을 했을 때 responsibility 또는 responsible이라는 단어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임이라는 것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책임을 못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제 꿈이 군인입니다. 꿈이 군인이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간부들이 저보고 이제 군인을 그럼 계속해서 해라 전문화사로 지금 응급을 해서 이제 계속 군대에 남으면서 이제 우리와 같이 벌써 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그때 제 상황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았던 사례비와 그리고 맡았던 학생들이 생각이 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험을 보고 다시 다른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꿈까지 접고 다시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바여서 책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겁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떼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1054) 유아교육과 조선우입니다. 정 후보님과 고 후보님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쉬운 마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자리에 어떠한 동기로 지원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자리라고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언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일하게 보이는 곳을 향한 부분입니다. 물론 제 시선에서 볼 때 저희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들에서 불의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총학생회장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된다면은 제 자신이 아마 얻는 것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견 발표를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누리고 제가 얻을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지체들, 주님의 몸 대신 그 청년들을 섬긴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얻는 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 처음 왔을 때 오기 싫었습니다. 오기 싫었고 오히려 1학년 때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학교가 정말 힘들었고 불편한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방송실에서 일하면서 사생회장으로 일하면서 정말 학교에 부족한 점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 후보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와중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냥 저 지금까지는 만약에 말로 바꿀 수 있다 없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까에는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동기로서 진짜 내가 발 뻗고 나가야 되겠다. 계속해서 뒷담 까고 욕하고 그럴 바에는 바뀌는 게 없는데 진짜 어떻게 되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정말 이 학교가 좋아지고 그리고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정 후보님과 고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같이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함께 일할 때 발휘될 수 있는 시너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께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일 겁니다. 후보님과 함께 나오게 된 계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여러 가지가 고려됐었습니다. 방송실에서 근로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얼마 전까지 총장님과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부총장님 임기가 곧 마무리가 되는데 신학과 교수님이 부총장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신학과 교수님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지 않아서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과라는 메리트를 갖고서도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신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신대원에 진학할 생각이 없고 또 소신대로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후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영교 전 후보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솔직히 한글도 좀 약간 서툴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이제 진짜 제가 상상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정말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면 같이 일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분께서는 손을 들어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10-0119 신학과 김예원입니다.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총신대 총학생회에 나오셨기에 가장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경건과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만드시겠다고 하실 만큼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님께서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인지라 매일매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서울광역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순이라고 그 팀이 있는데 그 팀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눠주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막 일을 많이 하면서 부지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이 했었을 때 저는 부지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인지라 원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부분에 좀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숙사 사생회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기숙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벽 예배를 충실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을 넘어 못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서 기도를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읽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더욱 나아가서 이 부분을 충족을 하면서 더더욱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만큼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두 분께 또 드리겠습니다. 총신대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학교이면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교회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생단 예배 준비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학교가 예배를 하는 교회 공동체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인지 질의하신 건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년회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 교회에 잘 나오기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동체 청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총신대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교회 양천중앙교회라고 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 중고등부, 청년부를 둘 다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부에서는 중고등부 회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중1, 2 교사이고 그리고 거기에 엔지니어까지 겸맡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회계이고 임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중고등부에 있어서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다른 교사들, 목사님들보다도 먼저 가서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의 섬김의 자세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에서 저의 그 영적인 부분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청년부 예배에 가서 목사님 설교와 이제 찬양으로 계속해서 더 제 자신을 채우려 나가려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사생회에서 새벽 예배에서는 이제 아침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계시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생회에서 이제 부족한 저를 쓰시니까 저희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사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기도가 필요한 곳으로 중점을 둬서 기도가 저를 인도하는 대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으신 줄 알고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학내에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혹시 총학생 회장님께서는 학우님들 또는 이런 교직자분들께서 담배를 학내에서 피우고 계신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정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같은 상황을 저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목격했을 때는 카페가 새롭게 지어지는 공사가 진행될 때 공사를 하시는 이부분들께서 그 카페 바로 앞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단은 원래대로라면은 송무지원 차장님께 바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바로 옆에 경비해 주시는 경비지사님께서 계셔가지고 총무처나 총무팀에 좀 전달을 해달라고 지금 공사 중이신 이부분들께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 학교,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서 담배를 필 수 없는 구역이다. 만에 하나 담배를 피는 부분이 발견된다면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했을 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저희 학교 재학생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두 개는 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저희는 성인입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반되는 절차들을 절차대로 밟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그럼 그 절차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경건훈련원과 교목실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목실에서도 관련해서 학생이 좀 제 학교 학생으로서 부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검명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만에 하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법적인 절차로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지자체에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학교 학칙에는 술, 담배를 학내에서 할 경우에 그에 적발될 경우에 최대 제적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게 물어보신다면은 제적까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관련된 사안으로 제적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적이 되지 않는다면 제적되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구 후보님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생회 안에서, 사생회 또는 기숙사 내에서 술을 먹거나 그 내부 안에서 담배를 피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뭐 따로 사생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공유가 된 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이제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근데 동기에서 이제 꽁초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누구가 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일단은 목사님한테 그때 김찬현 목사님이셨는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 절차대로 한다면 이제 크게는 이제 퇴사까지 해서 이제 지금까지 거의 퇴사가 당한 사람들이 정말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법적으로 진행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술 같은 문제는 없었을까요? 술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숙사 내에서 먹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서 그냥 제가 들은 거여서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 후보님께서 그 기숙사 내에서 술을 먹다 적발이 된 바가 있었다고 저는 제가 어디서 들어서 혹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실하게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선거 유세 기간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선거 후보자 유세를 진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장님께서 답변 들어도 괜찮나요? 네, 우선 먼저 정정 드릴게요. 어제까지가 유세 기간 마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제까지가 마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유세를 하지 않은 이유는 좀 명확합니다.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게 병행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제 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견 발표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영상을 찍음에 있어서 그 용량 부분도 그렇고 공지를 돌리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 선거원에서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 소견 발표에 좀 더 전력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청소년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면은 그 갈등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었는지 먼저 사육지학 용어로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살피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서로 간의 의견이 상충돼서 발생한 문제라면은 그 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원인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갈등 상황이 해소되는 경우가 제 경험에서는 많았습니다. 만에 하나 그럼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좀 더 예컨대 심화되는 경우를 좀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이 심화된다면은 우선적으로 그런 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도록 권고를 하고 다른 주제로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면은 관련된 이야기로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경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님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없으신 줄 알고 총학생회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문자를 통하여 전자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우님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학생자치기부장 재선거 소명 발표를 제기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소명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세우는 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이게 하는
그런 후보를 세울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나눔이 정말 이 총신 안에서 정말 필요한 말들로 가득했기를 주님 정말 저희를 더욱더 복돋아 주시고 저희를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음을 주님께서 더욱 지켜봐 주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